자, 우리 백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슈도 코드 형태로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있었던 그런 네트워크 형태가 되겠다. 그죠?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크게는 이제 큰 컨버지 하려고 하는 큰 루프가 있습니다. 이 루프가 있는데 첫 번째로 트레이닝 이그젬플들이 여러 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먼저 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포워드 패스라는 것을 거칩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든 데리버티브 예를 들면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fx라고 정의했을 때 데리버티브 오브 로지스틱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fx 곱하기 1-fx 형태가 되었다. 그죠? 그 말이 x라고 하는 것이 쭉 패스가 됐을 때의 요 아웃풋 값들이 있어야지 데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로스 펑션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죠? 현재 얼마만큼 로스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먼저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쭉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이것을 현재 마음대로 잡아준 WIJ, 마음대로 잡아준 WJK에 대해서 쭉 계산을 해나가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워드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포워드 패스를 거치면은 개별 단계에서의 아웃풋들이 쫙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에러 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겠다. 그죠? 자, 그렇게 된 상황 하에서 이제 백워드 패스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백워드 패스를 어떻게 거치느냐? 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델타 시그널을 쭉 계산해서 내려오면서 개별 단계에서의 델타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슈퍼비전을 맨 처음 맞닥뜨리는 첫 번째 레이어의 델타 시그널은 우리가 앞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이제 탑 투 보텀으로 탑에서 시작해서 보텀으로 가는 형태로 해서 위에서부터 레이어로 쭉 위에서 있는 레이어에서부터 밑에 있는 레이어로 쭉 델타 시그널을 전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델타 K라고 하는 것이 윗 레이어가 윗부분 레이어의 시그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 밑에 있는 레이어가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맨 위에 있는 레이어와 그 다음 밑에 있는 레이어의 관계에서 시그널을 하고 밑에 있는 레이어, 그 다음 또 밑에 있는 레이어에서는 이 J, 델타 J가 또다시 델타 K라고 하는 요 위치로 가서 또 오퍼레이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기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 또다시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 전체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 만들어지고 여기 만들어지면 또 여기 있는 부분으로 델타 K라는 곳으로 가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델타 시그널을 다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WJK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변화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빙 타겟에 대해서 우리가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최초 이니셜라이즈를 우리가 마음대로 해놨던 그 W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우리가 시그널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웨이트 업데이트는 요 밑에서 델타 시그널이 요거는 델타 시그널 계산이 완료된 이후 완료된 이후에 한꺼번에 웨이트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되겠고 웨이트 업데이트 수행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쭉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렵지 않은 것이 되겠다. 그죠? 사실 핵심은 델타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지금 웨이트 업데이트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웨이트 업데이트를 아주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컨버지 할 때까지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떤 부분이 되겠느냐? 포워드 패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이 포워드 패스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백워드 패스를 하는데 이건 백워드인데 백워드는 시그널 전달을 하게 되겠고 맨 마지막에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단순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파라미터 러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좀 빠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혹은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닝할 때 맨 처음에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다 러닝이 언젠가는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초기 웨이트 중요하지 않나요? 초기 웨이트 잡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첫 번째로 바이어스텀 같은 경우에서는 전부 다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같은 경우 이제 바이어스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메이션 할 때 WJK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OJ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실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바이어스텀 하나를 더 덧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바이어스텀은 이렇게 다 0으로 옵티마이즈 해도 되는데 이니셜라이즈 해도 되는데 그럼 나중에 쭉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러닝할 수 있겠다. 그죠? 요것은 W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 0으로 하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 특히 특정한 경우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을 쓰게 되면은 이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에서 0이 새들 포인트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서 러닝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웨이트를 다 동일한 밸류로 이니셜라이즈는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시메트릭한 형태로 이 WJK가 다 동일한 값의 형태로 러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펄터베이션이 주는 형태가 되겠다. 이 랜덤하게 처음에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해야지 이게 동일하게 모든 WJK가 한 방향으로 러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잡는 것이 제일 좋으냐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유니폼 구간 하에서 초기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유니폼 구간 하에서 초기화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 구간은 다음과 같이 되었다라고 예를 들면 요슈아 벤지오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경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그젝틀리 우리가 뭔가 유도가 되는 사실 뉴럴 네트워크 계열의 문제에서 딥제너러티브 모델 아닌 다른 형태의 모델들은 좀 이그젝트 사이언스로 이렇게 유도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블랙박스 모델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그런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테크니컬하게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면 요 HK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히든 레이어의 사이즈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 뉴럴 네트워크 러닝을 하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요 특징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풀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형태로 지금 러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주 주의가 깊으신 분들은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앞에서는 W라고 하는 것을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돈다. 컨버지 할 때까지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도는데 그때 이제 트레이닝 이그젠플이 속에 있고 이제 하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아웃풋이 돼서 쭉 피드포워드해서 그 다음에 시그널 이용해서 쭉 내려주고 그 다음 시그널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웨이트를 업데이트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는 단계가 하나의 이그젠플마다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이그젠플마다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언제 처음 배웠냐 하면은 맞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처음으로 제가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대해서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매 이그젠플마다 지금 그레디언트 계산을 해가지고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이그젠플에 대해서 지금 익스펙테이션을 잡아가지고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n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그젠플의 개수입니다. 개수 혹은 지금 여기서는 인스턴스의 개수로 이제 또 얘기가 되고 있죠. 인스턴스의 개수. 모든 그 입력 인스턴스들 이제 케이스들의 개수만큼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여서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가 되겠다. 그죠?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n분의 1이라고 한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노멀라이즈 하여서 지금 러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래 풀 그레디언트 방식인데,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방식은 마치 여러 개의 이그젠플이 인스턴스들이 있는 속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찝었다. 스토캐스틱하게 하나 찝었다. 그 찝은 이그젠플을 잘 이제 로스 없이 판정할 수 있도록 웨이트를 옵티마이즈 해보자. 즉, 한 이그젠플에 대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그젠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이그젠플의 개수가 아니라 개수만큼 돌아가는 하나의 이그젠플. 하나의 이그젠플에서 인스턴스에서 나오는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사실은 전체 데이터셋을 쓴 것보다 이 하나의 이그젠플만 썼던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완전히 충분한 정보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겠다. 그래서 이것은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겠고, 미니 배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미니 배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드 포워드 하고 델타 시그널 뭐 이렇게 계산은 이제 델타 시그널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다 계산은 하는데, 그레디언트 계산을 전체 풀에 대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에 대해서 이제 실렉트 해가지고 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니 배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어떻게 보면 한 인스턴스에 대한 거, 풀 인스턴스에 대한 거의 중간에 컴프로마이스가 이제 미니 배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는 풀 그레디언트에서는 n분의 1로 노멀 이제 어떻게 보면 에버리지를 취해줬었고, 여기서는 에버리지 취할 필요는 없었고요. 취할 대상도 없고, 요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크기 개수 분의 미니 배치의 비율을 따져가지고서 이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이 그레디언트, 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방법을 쓰느냐? 만약에 이그젠플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그젠플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을 한 번 이터레이션 도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이그젠플, 요 속에 있는 여기 있는 포르프가 상당히 비싼 포르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웨이트를 러닝할 수 있는 정보들이 파트만 보고서도 어느 정도 관측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몇 개만 이제 일부 파트 보고 웨이트 러닝하고, 일부 파트 보고 웨이트 러닝하고, 일부 파트 보고 웨이트 러닝하고, 요거를 많이 반복해도 충분히 스토캐스틱하게는 옵티마이즈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 스토캐스틱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일부 이그젠플만 활용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갈 것이 바로 뭐냐면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이론적으로 배우다 보면 꼭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 강좌에서는 이제 프루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어썸션한 상황에서 이게 된다라고 하는 클레임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사항은 첫 번째로는 뭔가 푸사이라고 하는 펑션인데, 이것은 non-constant하며 바운디드 되어 있으며 모노톨리칼리 인크리징 하는 펑션이다. 예,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을 얘기하는 게 보이죠? 액티베이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이라고 하는 것은 M 디멘셔널 유닛 하이퍼 큐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단 공간을 그냥 정의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M 디멘셔널, 예를 들면 M 아웃풋 베리어블이, M개의 아웃풋 베리어블이 있다. 이것은 0 혹은 1을 테이크한다. 이런 아웃풋이 이제 M개만큼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M 디멘셔널 값이 나올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IM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웃풋 공간 내에서 정의될 수 있는 하나의 컨티뉴어스 이제 펑션이 되겠다. 이 이제 컨티뉴어스 펑션의 어떤 공간이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웃풋을 이런 우리가 M개의 여기서도 좀 적어줄까요? M개의 바이너리 아웃풋.
예를 들면 이것은 저의 해석인 것이죠. 이 뉴럴 네트워크 입장 관점에서의 해석인 것이죠. 해서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결국에는 인풋 들어가고 아웃풋 나오는 것이니 펑션이라고 봤을 경우에서는 이 펑션은 이 CIM의 중에 하나 인스턴스라는 겁니다. CIM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MG의 바이너리 아웃풋이 나오는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함수들이 나오는 공간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뉴럴 네트워크 하나는 그 중에 하나인 것이 되겠다. 그죠? 뉴럴 네트워크 하나라는 것은 웨이트 트레이닝 다 된 것까지 합쳐가지고서 F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 F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입실론이라고 할까 요것은 혹은 에러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에러텀은 0보다 크게 되겠다. 그런데 이런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뭔가 숫자 n, 인티저 n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리얼 컨스턴트 뭐 이런 컨스턴트들이 존재하게 되겠고 이것은 딱 보니까 웨이트와 바이어스 텀 같다. 그죠? 그 다음 리얼 벡터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다. 해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뭔가 웨이트가 존재하고 WI가 요게 이제 뉴런에 들어가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웨이트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바이어스 텀이 있고 여기 푸사이까지 있으면 액티베이션 펑션까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요것은 하나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수식적으로 표현한 F 펑션이 되겠다. 그죠? 그런 fx가 있다. 그리고 fx가 존재하고 그것은 이제 true 펑션 fx와 이렇게 러닝된 fx 사이의 에러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만들어지는 fx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실론은 매우 0과 가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매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완벽하게 러닝이 되는 상황이 되겠다. 어떤 인풋이 주어지든 MGA 아웃풋 베리어블 아웃풋과 그 다음에 그것의 트루 펑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풀리 러닝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더라.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떤 트루 펑션이든지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니셜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유니셜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럼이라는 것이 한계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그지스트라고 하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이그지스트라는 것이 방점이 있는 것이지 이그지스트 한 점을 어떻게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러닝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완벽하게 이런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시키는 이 포인트를 찝어내기가 쉽지 않겠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아닌데 이 포인트로 가는 방향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확실한 해결책은 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또 동시에 존재하는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최근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여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형태로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는지 이제 단순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형태의 스트럭처를 좀 더 복잡화하고 좀 더 문제에 맞게끔 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액티베이션 펑션들 더 추가한 것이 현재의 뉴럴 네트워크 개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서는 여기 있는 문제점들은 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극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레디언트 메소드, 아주 바닐라 버전에서의 그레디언트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너무 멀게 되면은 너무나 긴 러닝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그리고 몇몇 로컬 옵티마라든지 그 다음 새들 포인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쓰는 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테크니컬리 이스케이프 하기 위해서 아담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형태로서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들의 좀 변형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레디언트 메소드 방법이면은 별 수 없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로컬 옵티마나 새들 포인트의 문제가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현재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봤을 경우에서는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러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최근에 있는 딥러닝계에서 잘 극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서는 그레디언트의 멀티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이것은 이제 제로로 클로스 돼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맨 밑에까지 이제 트레인 델타 시그널이 점점 미약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컴퓨테이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싱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아주 멀티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백프로파게이션 러닝하는 게 아주 긴 트레이닝 타임이 되었다. 일부는 우리가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크니컬리 솔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스트럭처를 좀 더 스파르스한 인코딩이 되도록 뭐 우리가 드랍아웃을 한다든지 액티베이션 펑션을 좀 더 그렇게 완전히 컨티뉴어스하지는 않은 것을 쓴다든지 다양한 아니면 프리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부분에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전 버전에서의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리전에 대해서 서브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좀 충분한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게 서브 컴포넌트에 대해서 러닝된 것을 또 윗단계에서 받아오고 이것을 하이어키컬하게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 네트워크의 구조를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도가 또 많이 돼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과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방식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블럼 오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자면 하나를 더 넣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트래디셔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하고 모던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이것들 중에서 일부는 극복할 수 있고 일부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일부는 이론적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웠는데 테크니컬리 극복한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